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신현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계약서 그리고 합의서를 주제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계약과 합의는 단순히 문서를 적는 일이 아니라 계약 관계를 법적으로 정의하는 행위입니다.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사항을 미리미리 알아둘 필요가 큽니다. 먼저 계약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법에서는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하는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칭합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사자 간에 합치한 의사를 문서로 남겨둔 것이 바로 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 부동산 계약서,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용역계약서 등 계약의 종류는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니만큼 계약서 작성에는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에는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계약의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계약 당사자, 계약의 목적, 이행 시기, 대금 지급 방법, 계약의 조건, 위약금, 해지 조건, 손해배상 등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분양권처럼 중요한 계약에서는 특약사항을 넣어서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는 근저당권 말소 의무, 임차인 퇴거 조건, 세금, 미납 관리비 등 정산 조건도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대출금이 남아있다면 승계 여부, 명의 변경 조건 등도 체크해야 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할 때 자주 간과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급 조건과 위약금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서 계약금, 충도금, 잔금 지급 시기와 금액이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지급 방법, 시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보통 계약 체결 시에 총 매매 대금의 10% 정도를 약정합니다. 그리고 충도금은 이행 착수로 보아서 충도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이후 임의로 해지하거나 해지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처럼 계약은 목적에 따라서 여러 형태가 있기 때문에 계약 내용과 특성을 미리 파악하고 계약의 세부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를 내보겠습니다. 만약에 계약서에 날인이나 서명을 하지 않는다면 그 계약이 유효할까요? 많은 분들이 유효하지 않다고 대답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계약서에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약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합치 여부가 성립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구두계약도 마찬가지로 의사합치만 있다면 유효한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일종의 증거입니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 계약서입니다. 만약 추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의 성립이 입증이 되는 방법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계약서입니다. 서면으로 남기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약속을 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때문에 계약서 작성 여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계약을 하였더라도 무효 혹은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효란 계약이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불법적인 목적을 가진 계약, 즉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를 약속하는 계약이라든지 사회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내용들을 담은 계약은 애초부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지만 취소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나 강박으로 체결된 계약,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 등이 바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입니다. 다음으로 합의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합의서는 갈등이나 분쟁 상황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화해를 하고 해결을 위해서 의사를 담은 문서를 말합니다. 계약서와 합의서는 당사자들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비슷할 수 있지만 작성 시점이나 성격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서는 미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작성하는 것이고 합의서는 이미 분쟁 내지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후적으로 화해를 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합의의 당사자들이 누구인지,
합의의 조건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합의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위약금, 손해배상금, 예정액을 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각서, 확약서 등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언제 어떤 문서를 작성하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각서는 특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할 때도 작성하기도 합니다. 확약서는 장래의 특정한 행위를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강한 의사표시를 미리 정해두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나 합의서 등은 자신의 책임 혹은 권리를 나타내는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법에 어긋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불공정한 내용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약서와 합의서는 결국 당사자 간의 책임과 법적 권리 등을 문서로 남기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단순한 종이 한 장으로 보일 수 있지만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계약서, 그 각서의 내용이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됩니다. 민형사상 분쟁은 계약서 등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문서가 해결의 기준점이 됩니다. 어쩌면 판례나 법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 합의서 등 문서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계약서, 각서 등 처분 문서를 작성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약속의 조신영 변호사였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